왜냐하면 12월 3일 당일날 그날 계셨으니까 네. 이 추경호 전 원내가 계엄 해제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지 않습니까? 네, 내일 구속 심사 받죠. 예, 예. 모레 뭐 새벽 정도 나올 건데 내란 주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힘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제 결정적 관건은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에 가서 뭐라고 진술했는가라고 봅니다. 한 10여 명 참고 조사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진술인데 그걸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진술 내용이 이제 가장 결정타가 될 것 같은데 그 진술에서 그 실제 그 추경호가 당일 밤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추경호는 버리고 가자라고 정리를 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죠. 그 특검 영장 청구한 걸 보면 이거는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하는 뭐 스모킹 건이 있나 본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중요한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이제 그 보통 보도는 되지 않고 있고 영장 실질 심사 때 이제 공개되는 법인데 특검이 전 원내대표입니다만은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뭔가는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봐야죠. 예. 근데 이제 웬만한 거 아니면은 지금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영장이 안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끝냈거든요. 근데 최혜병 특검은 그 영장 보니까 10개 청구해가지고 9개가 기각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세 특검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이미 뭐 최병 특검은 마무리됐고 되었는데 지금 영장이 잘 안 나오는 것, 또 시간이 촉박한 것 등등으로 인해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지금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최혜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러면 이제 만료됐거나 시한이 거의 다 왔는데 이 대목은 추가 수사 필요하다, 꼭 미진하다. 지금 이제 세 개의 특검 중에서 제가 봐도 가장 미진한 부분은 김건희 쪽 그렇죠. 혐의 같아요. 내란 특검은 상당 부분 한 것 같고 최병 특검은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 같이 보이고,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건, 네. 그다음에 공천 개입건, 그다음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데 이건 거의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특검 중에서 좀 가장 부족한 부분은 김건희의 그 특검법이 만들어질 시점에는 실제 공개가 안 됐던, 밝혀지지 않았던 범죄 혐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건 현행법상으로는 특검이 종료되게 되면 이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갑니다. 국수본으로. 예,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약간 우려가 뭐냐하면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할 건데 영장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검찰로 가는데 특히 아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할 때 그 검사들이 응할 건지, 그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하면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영장 신청을 할지 매우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행법상 가장 간단한 것은 현재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거든요. 상설특검법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가지고 바로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 경우 영장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는 작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규모가 작긴 한데 지금 사건이 많이 해결되었고 한 뭐 10% 20% 남았으니까 상설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이 있고 안 그러면 새로운 특검을 하나 특검 2기. 특검 2기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사의 효과로 봐서는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규모를 크게 하는 게 나을 건데 정무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법을 한번 만들었는데 또 특검법 만드냐라는 판단을 고민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할 것 같고 선택을 이제 논의를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이제 곧 끝나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곧 해야 되죠.
특검법 2기를 열 것이냐 상설 특검을 이용할 것이냐 선택을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국수본으로 갔다가는 이제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찰의 영장 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검찰로 가게 되고 검찰에서 기각되고 지난번에 경호처 영장 검찰이 계속 기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자기들 수사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예. 경찰이 그러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상설 특검이냐 특검 2기냐 네. 중에 고민해야 될 것이다. 박성재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도 계속 영장 기각되고 있는데 근데 예, 예. 아직도 특검이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더 수사를 해서 영장 한 번 더 청구하거나 그럴 심사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가 자기 수사 무마해 달라고 예, 예. 하는 그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게 여러 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일단 많은 그 국민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를 김안빵이라고 저장해 놨더라고요. 안빵은 안빵마님 준말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기는 뭐겠습니까? 마당새 아닙니까? 마당새 돌쇠. 따까리. 그러니까 자기와 김건희 씨의 관계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자기는 안방마님을 모시는 마당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농반 진반의 말이면 심각한데 이게 현재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씨가 박성재에게 수사 청탁, 무화 청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박성재 장관은 당장 그 수사 재판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은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청탁금지법 약하지 않습니까? 이건 직권남용 문제로 가야 되는데 김건희는 실질적 대통령 V0였지만 법적으로는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인이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직권남용으로 가려면 이 민간인과 김건희와 그다음에 공무원인 박성재 그리고 윤석열과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되면 직권남용으로 되어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특검은 그 문제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탁금지법은 된 거고 직권남용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이제 지금 근데 이 특검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길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최순실은 민간인인데 박근혜 안종범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돼서 직권남용 유죄가 났습니다. 그때 18년인가 이렇게 직권남용 난 것 같은데 이번 건도 이 수사에 개입해서 자기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그 수사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네. 그 직권남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 문자도 하고 텔레그램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악한 한동훈 운운하면서 예. 그래서 그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압력 넣은 건 맞는 것 같고 김건희가 또 박성재에게 압력 넣은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3인 사이의 공모 문제만 남았다. 요것만 확인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니까 특별히 문자 같은 게 없어도 그 대목은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래도 확인할 건 있죠. 확인해서 서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김건희와 윤석열이 서로 아무 상의 없이 박성재에게 각각 우연히 연락했다. 각각 우연히. 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좀 그런 쪽으로 특검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봐서 이번 건은 청탁금지법 말고 직권남용으로 해서 추가 영장으로 나아가려는 좀 수순이다라고 보입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시니까 형사법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한덕수 뭐 조국혁신당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네. 한덕수 구형 15년을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구형 15년은 한덕수를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재판부는 그 주요 임무 종사를 추가하라 해서 공장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특검의 기본 시각은 내란 방조이기 때문에 방조는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5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 내란 음모 사건 경우는 영장 청구할 그 시점에 내란 음모였는데 20년 구형했거든요. 그 이석기 사건과 비교하면 좀 약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특검의 기본 기준점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15니까 그 내란 관련 주요 종사자 중에서 가장 미치다라고 보고 나머지 사람들 뭐 김용현, 이상민,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다 15년보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기준점이 나왔다. 네, 그러면 가장 하위. 예. 그 특검의 기준점이 나왔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자면 나머지 사람들을 얼마 정도로 구형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 일단 이상민 같은 경우는 뭐 최소 25년이라고 보고요. 25에서 30. 이게 이제 감이 아니라 다 공식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양형 네. 법원에 양형 기준표가 있는 것처럼 네. 검찰도 구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법정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 그다음에 반성 정도 다 보는데 이상민은 한 25에서 30년. 그다음에 김용현은 훨씬 더 중하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초기부터 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0년에서 35년.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이 무기죠. 무기 구형될 거라고 보고 윤석열은 이 최고 책임자이란 것은 물론이고 법정 태도, 그다음에 법정 불출석, 그러니까 개전의 정의 0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소 무기가 나오지 않을까, 무기 구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상호 의원 하면 그 1년 전에 김상호 의원 모습을 기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뭐 개엄에도 반대하고 또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과 완전히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때 당으로부터도 사실 구박 좀 많이 받았고. 팔짱가 봐요. 아 그때 황토색 패딩 입고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표결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관 앞에서 계단에서 1인 시위 하셨잖아요. 네네. 그 패딩 오늘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추워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 밖에서. 근데 제 안에 이렇게 예쁜 영포티 룩이 있을 줄 몰랐죠. 담요를 안 듣고 오신 줄 알았어요. 따뜻해요. 네. 자, 여튼 123 비상계엄. 내일 모레가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실제 그 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당적을 옮길 일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일 없었으면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나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나름 국민의힘 있을 때 괜찮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북 의성 출신의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송골 TK인데 아, 또 PK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건 네. 국민의힘에서 TK 출신인데 PK에서 국회의원 되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PK 최연소인데다가 제 지역구는요. 그 영남에서도 초강성 보수 지역으로 통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숨만 쉬고 있으면 5선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지역. 울산 남구갑. 네, 울산에서 네. 제일 부촌인데 예. 그래서 제가 처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을 때 아유. 선배들이 자주 했던 말이 숨만 네. 쉬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 되면 다 네가 다 한다.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오선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하니까 숨만 쉬고 따라만 알아 했는데 싫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다가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이 당 아닌 것 같아요 하고는 의원들 그렇게 길들이는구나.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너 그냥 3선, 5선 그냥 가는 거야. 멀리 봐라 그러죠. 멀리 봐라.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만 삽니다 하다가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날의 기억을 저희가 다시 이제 모셔서 네.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최근까지도 네. 아직 제대로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그 사람의 행적이 지금 이제 서로 말들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추경호 의원 비롯한 그 당시의 상황들 좀 몇 가지만 좀 더 한번 여쭤보려고. 네. 예. 자, 그 상황은 이 새로 나오는 이 책에 많이 좀 담아놨습니다. 네. 김상욱 123일의 기록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123일이에요?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4일까지. 희한하죠, 123일. 4월 4일이 탄핵까지. 탄핵 날이죠. 아, 네, 헌재의 탄핵 결정 날까지. 그러네요. 예. 희한해요. 그게 또 123일이고. 12월 3일날 시작한 일인데 123일 만에 끝났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책은 읽을 테니까 일단 오늘 좀 말씀해 주실 거는 해주시고. 발려서 그래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이 네. 그 당시에 뭐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도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국힘에서 좀 나오셨으니까 네. 당시에 추경호 의원의 행적 내지는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 경황 없을 때고 네. 또 뭐 파편적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기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당시에 제가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비상계엄 상황인데 당연히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또 본관에 있으면서 본회의장 한번 오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그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빼려고 했잖아요. 네. 당사로 모여라. 근데 제일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정말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엄군들이 본관에 진입했고 저희가 의결하기 직전에는 본회의장 문 앞까지 진출을 해서 네. 조금만 늦어지면 문 따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정말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우원식 의장님께 시간을 30분 정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데 그 요구한 이유가 의원들을 모아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당연하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한테 당장 본회의장으로 달려와라 하고 그렇죠. 본인도 본회의장으로 달려와야죠. 그래 그 말이 맞죠. 그렇죠. 근데 시간을 더 달라 의원들을 모아야 한다 해놓고는 당사에 있는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달려와라 얘기한 건 없고 본인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네. 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본관에 있는 의원들도 오지 않았어요. 네. 이상하죠. 본회의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알렸어요. 본회의가 지금 몇 시에 예정되어 있고. 그 우원식 그것도 의장님께서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죠. 무조건 달려가야 되니까. 우원식 의장님이 네.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네. 빨리빨리 와라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두 뭐 분 사이로요. 10분만 밀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근데 서랍 추경호 관계가 원내대표는 있었죠. 계속해서 네. 시간을 벌려고 10분, 20분, 30분 계속 시간을 더 달라, 시간을 더 달라. 근데 시간을 더 달라는 이유는 의원들을 모으겠다. 그럼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면 그 말이 맞죠. 예. 근데 의원들을 안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아. 본인도 안 오고 있었고, 네. 본인도 안 오고 있었고, 같이 있는 사람도 보내지도 않고, 네. 밖에 있는 당사에 있는 의원들 모으지도 않고, 그러면서 모으고 있으니까 시간을 더 달라.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음. 그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던 공지 외에는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문자로 뭐 당사로 모이세요, 그죠. 본회의장으로 모이세요 그럼 말고 국회의원들 몇 명 된다고 전화하면 되죠. 아까 모여가지고 그러면 야, 추경호 내가 통화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네 이런 정도의 그런 기타 상황이 없었어요. 기타 상황 따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당시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거 빨리 모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단텔방에도 뭐 그때 유사한 취지의 예. 글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모여라. 당사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대표- 본회의장으로 그렇죠. 가자 하는데도 본인은 당사로 갑시다 하면서 우원식 의장님한테는 의원들 모아야 되니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한덕수랑도 통화하고 홍철호 수석이랑도 통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상황을 다 줄줄이 파악하고 있다는 통화를 거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계엄 상황인지 이게 얼마나 위법적인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혀 제공하지 않고 네, 전혀 그냥 제공한 것이 어디로 없습니다. 모여라 저기로 모여라 이것만 했다라는 우리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통하고 있다는 자체를 알 수가 없었죠.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사후에 확인한 거긴 하지만은 윤석열과 통화한 이후부터 계속 시간 벌게 들어가잖아요. 또 윤석열과 통화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네. 당사 하면서 시간. 근데 문 앞에는 국회의원분이 있어요. 예. 이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계엄 해제를 못하게 계엄군이 들어갈 시간을 벌려고 하는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곧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네. 사실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요. 예를 들어 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이 있다가 표결 때는 혼자 어떻게든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혼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특검에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뭔가 증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네. 근데 보면 대부분 보면은 수사 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건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말 그대로 내란이고요. 국민 전체에게 위해 행위를 했던 것이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공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면서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는 점이 참 아쉬워요. 네. 그 당시에 우리 김상우 의원이 뭐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사실 그때 제가 막 정신없이 다닐 때라서 막 다 치밀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뭐 좀 친분 있는 분들께 가야 된다 저도 뭐 전화를 했던 때니까 막 욕하면서 그랬다면서요. 욕도 그때 기억나는 게 장동혁 대표한테도 욕을 시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좀 세네. 일단 요거 얘기하고 네. 누가 누구한테 욕했다고? 본인이 장동혁 대표였대. 그때 근데
그 장동혁 때 어디 앉아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 육두 문자로 뭐뭐 한 다음에 형 이거 아니잖아 한데 뭐 이렇게 욕을 했어요. 하니까 그때 미안하다 면목 없다 저한테 그렇게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예. 아. 그래도 빨리 풀어야지 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면목 없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물어보지는 못했고. 아니 잠깐 이 시점에 계엄 해제 표결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전이죠. 근데 면목 없다 이랬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요. 어디에서요? 그 장소가 정확히 기억 안 나. 근데 예결위원장이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예. 하여튼 뭐 제가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예결위원 그 위원장 저 회의장에 있었는데 그 앉아 있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빨리 가서 뭐 표결해야지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더니 육두문자와 함께 그랬더니 미안하다. 면목 없다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말의 의미는 나는 해제 표결을 하러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거야라는 거를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까지는 추정하시기로는 그렇게 확대해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제 추정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선배 의원으로서. 본인이 뭐 책임이 있는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설마. 뭐 책임 있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당의 싸납게 뭐라 하니까 지도부이긴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그랬고 하여튼 좀 어수선했어요. 예. 모든 것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수선했고. 네 그랬죠. 근데 누가 뭐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회의장 들어가면 그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아. 경황이 없을 때니까. 근데 저한테 본회의장 들어가면 근데 그분은 뭐 저를 걱정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그렇겠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동료 취지였을 것 의원 같아요. 중에 누군가가 그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기억도 없고. 예, 근데 예. 뭐 워낙 경황이 없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아. 들어가면 위험하다. 당사로 나와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참 경황이 없었죠.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그날 제가 화가 많이 났던 이유가 오늘 계엄을 못 풀면 내일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전국에서 다 네네네. 올라올걸요? 이건 비상계엄 풀자고 올라오면 유혈 충돌 나는 거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내 안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 들어가서 당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뭐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뭐 맞니 안 맞니 당론이 어쩌니 저쩌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때 네. 머리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뛰어가야 될 때예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뛰어다닐 때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가슴이 시킨 대로 본회의장 와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막 이거저것 계산하고 당론 따지고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하고 숨어 있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그 모습에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네. 제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누구냐를 저희가 여쭤봤던 거는 어쨌든 계엄군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쨌든 최후의 보루로서 본회의장이 지켜졌던 건데 네. 그 안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유일하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본회의장이었는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가 더 위험해 나와 이렇게 누군가 좀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확대해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진짜 순수하게 걱정돼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확대해서 갈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왔어야 한다는 거죠. 네. 제 말은. 군인들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야 거기서 큰일 나 죽어 이제 이런 저는 그 얘기를 정도 해서 취지로 이해합니다. 취지였을 거라고 이제 고의적으로 추정하시고. 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왜냐면 걱정한 근데 게 또 아닐까 같은 싶어요. 상황에 한동훈 체포조가 본관 들어왔어. 빨리 본회의장으로 숨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동시에. 그러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그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기업 나자마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너 네. 체포 대상이고 잡히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네네네. 본인은 전화를 받고 알고 있었고 그걸 본인이 주변에도 얘기를 한 네.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잡혀가는구나. 그래서 거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안전한 곳은 국회 본회의장이죠. 네네네.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야 할 곳이죠. 안 그러면 나머지 다 위험한 공간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체포조가 본관에 진입했다는 얘기도 당시에 뭐 의원들 혹은 뭐 그 국회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 돌았던 얘기입니다. 다 꽤나 알고 돌았던 본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들어가는 목적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풀고자 들어갔고 누군가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정말 너무 경황 없고 당황스럽고 뭐 하다 보니 아마 여러 그 기억의 조각들이 잘 유기적으로 조합되지 않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했던 말도 다 기억을 못해요. 나중 돼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네. 그때 그 사람이 왜 이 얘기했구나 혹은 뭐 그때 이런 상황이었지를 이제
오히려 객관적으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당시의 상황에서 그 비상계엄에 동조하려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좀 확실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는 구별이 돼요. 아, 근데 예,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당시 상황도 있고 이어서 이어진 의총 상황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조한 사람, 대충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추정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저 혼자 생각이니까 그렇죠. 함부로 이거 얘기할 부분은 예, 아니고, 근데 추정이시니까. 분명히 나눠지는 건 있는 것 네. 같아요. 당시에 뭐 지도부 정도, 지도부라고 하긴 좀 어려운가요? 지도부가 아닌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지도부는 한동훈 지도부였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한동훈 지도부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요? 심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도부 격이었죠. 지도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뭐 아침마다 회의할 때나 이럴 때마다 늘 나는 윤석열과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 한동훈은 소통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나의 말은 윤석열과 다 상의하고 나오는 것이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아, 그 자주 용산에 간다는 얘기도 자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자주 갔다 오는 것 같았어요. 아. 뭐 술자리나 이런 것이 자주 있는 것 그리고 같구나라는 뭐또 생각을 친윤 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뭐 대략 뭐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물론 그거는 이제 좀 확정할 수도 없고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추정이긴 그렇죠. 합니다. 뭐 물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증이 있는 건 추정입니다만. 아니고 뭐 내가 뭐 그걸 다 알고 있었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셨을 때 정황적으로는 네, 느낌이 오죠. 비상계엄에 적극 내지 소극적으로 동조 혹은 뭐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예, 저는 뭐 약간 종합적인 판단하에 여기는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여기는 몰랐지만 동조했구나. 여기는 정말 몰랐네가 좀 구별이 돼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다 언론에 이렇게 등장해서 그런 판단들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아닌 아직도-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꽤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근데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추정의 영역인데 네. 추정의 영역을 잘못 얘기하면 고소당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좀 의총장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을 했던 사람도 아직 언론에서는 거의 조명받지 않고 있고 등등등 그런 부분들은 좀 당시 의총에서 네, 그렇죠. 12월 4일 의총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언론에서는 크게 조명받고 있지 않은 것 강력한 같아요. 발언이라는 건 뭐죠? 우리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조금 위험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말 12.3 내란이 실패했잖아요. 예. 다행인 거잖아요. 네. 그걸 되게 아쉬워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군이 충성을 제대로 안 한다 예전처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또는 국정원 안에서 뭐 누군가 예. 저는 그 사람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홍장원 차장 실명을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 의총장에서 예, 의총장에서 그 얘기를 저는 홍정원이라는 이름을 또 이 차장이라는 것을 의총장에서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의총에서 나왔던 그런 강력한 발언의 취지는 계엄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취지인 뭐 거죠. 군 일부 어떤 세력과 혹은 국정원 내 홍장원 같은 배신자 때문에 계엄이 실패한 거다. 전반적인 그런 취지의 발언이 취지를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면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딱 꼬집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뭐 군이 충성을 안 해서 이건 그런 취지인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김상우 의원 혼자 들은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같이 들었죠. 그럼 그 발언한 사람을 얘기 못한 이유는 뭐죠? 일단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기억할 때가 아니라서. 그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의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아, 진짜 그래요. 제가 그때 경황도 없었고 사실 네. 저도 들락날락했어요. 왜냐하면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는 계엄 해제하러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우리 보고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계엄 해제에 나선 의원들 보고 미안해하고 몸은 괜찮냐 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도리어 엄청나게 눈치를 주고 너희는 왜 당론에 따라 당사로 오지 않았니라는 취지의 이런저런 잔소리를 듣고 눈치를 받고 그리고 저도 앉아 있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거야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 몇몇 의원들이 당연히 주도를 하고 근데 네.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도 유사했던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났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뭐 언론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밖에 전화하러 나가면 전화하고 있는 동안에 뭐 기억나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를 지나치다 마주쳤는데 막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막 노려봤는데 너 또 무슨 상황을 전하고 있니 이런 취지로 막 노려보던데
저는 그때 추경 원내대표 같이 노래 보면서 역사의 죄인이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좀 그런 여전히 경황 없고 네. 근데 의원총회 분위기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갈림길을 정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분위기가 야 이거 12.3 내라는 네. 잘못된 거야. 윤석열 빨리 내려야지. 우리가 국민께 반성하자. 국민들이 힘들잖아. 라는 방향으로 갔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갔겠죠. 근데 전 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다음부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점점점 눈치 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왜 그 방향으로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이게 국민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지지받을 수 없다는 거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그 정도 상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적 판단을 좀 넘어서 그냥 본인의 이익 손해만 따지더라도 야 여기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안 하나? 근데 한번 변곡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12월 7일 첫 탄핵 표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윤석열로는 안 돼. 이제 내리긴 내려야 돼. 근데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정도였던 것 뭐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다 있겠- 보니까 탄핵 맞고 시간을 좀 벌어야 돼. 라는 정도의 근데 내리긴 내려야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하고 나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윤석열 지키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황당할 정도로. 탄핵도 안 된다. 탄핵도 맞고 그리고 12월 14일 탄핵 때 국민의힘이 최초에는 보이콧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안 아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했어요. 예. 아예 안 들어가면 또 표결 불성립으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회기당 한 번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벌어요. 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진영이 결집하고 진영이 결집하면 어떤 일이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그때는 대통령을 지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겁났죠. 그래서 7일 때와 14일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요 정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몇몇 사람들에겐 꽤 있었던 모양이군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제가 피켓 시위 할 때 윤상현이 와서 했던 네. 얘기 그 내용 취지가 그거잖아요. 정권 뺏기면 안 된다. 목도리 둘러주면서 했던 얘기인가? 아니 맞나? 그거는 그게 아닌가? 그 한동훈 전 대표였고 아주- 윤상현이 저 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예.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때 중진들의 바람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권 뺏기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너무 실망했죠. 정권이 중요한가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원칙을 지키고 헌법 지키는 게 중요하지. 죄 지어놓고 이만큼 큰 사고 쳐놓고 정권 지키려고 한다? 아유, 이상한 일이. 아니, 그럼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그 보이콧을 안 하고 어쨌든 그때 표결을 하긴 했잖아요. 그게 저는 계속 이제 피켓 시위 하느라 네. 당시 의원총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분 한 분 설득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이 다 됐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탄핵 표결 들어가서 찬성할 사람 손들어 봐라 했는지 의사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탄핵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들어가도 부결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달라진 거죠. 난 찬성 안 할게 해놓고는 들어가서 찬성한 의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8표는 나와야 탄핵 네네네. 가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결될 거라고 그들도 생각했고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 용산의 윤석열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 막아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겠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표결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양심을 지킨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 12표가 나왔죠. 예. 그래서 8표 이상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제 가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간절하고 불안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 간절하고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보이콧해 버리면 불성립으로 망가지고요. 네.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 부결 던져 버리면 또 무너지고 그러면 한 달의 시간이 국민의힘에게 부여되는데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렇죠. 그 한 달 동안에 정말 맞아요. 우리 1월달에 봤지 않습니까? 진영이 양쪽에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하는데 윤석열 지키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엉망이 됐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벌어질 수 있는데 특히나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벌어지면 무시무시한 거죠. 준내전 상태가 돼서 다시 비상계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을 더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과거에 우리 김상욱 의원을 정계로 이끌어준 또 뭐 앞에서 도와준 그런 이제 선배 의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그러니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상계엄에 있어서 뭔가 동조를 했거나 그런 역할을 윤석열의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들은 정치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상우 의원께서는 본인이 판단한 그 내용을,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김상우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계셨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지지 내지는 획책 내지는 동조를 강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국회 안에서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아, 좀 더 그런가요? 본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미 보수당으로서의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원내에서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고 왜 다 자기 정치에 빠졌어요. 그렇겠죠. 당권 장악이라는 자기 정치에 다 빠져 있고 두 번째는 당원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당심 50% 민심 50% 할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당심 100%한 이후에 당에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등이 조직적으로 침투하면서 당심이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네. 자 이제 구조적으로 보수의 기능, 즉 사회 공통가치 수호, 사회 통합, 헌법 수호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을 탓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구조적으로 보수 정당으로 기능할 수 없는, 그래서 극단 구구 정당이 되어버렸고 벗어날 수 없는 틀에 갇혀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비판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진보적 논의도 나와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다 잠겨버려요. 왜냐하면 반헌법, 반국가 단체인 국민의힘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민주당이 좀 못하는 거 있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비판을 못해요. 자칫하면 국민의힘에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의가 사라지고 진보가 위기에 빠져서 대한민국 정치가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이 보수당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면 당 자체가 정리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위원정당보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 한 6월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데 중요한 거는요. 제도와 사건을 구별해서 봐야 돼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작용도 검토를 해야 되고 유예기한도 필요하고요. 등등등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소 2, 3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사건에 대한 대응은 즉시 가능하고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12.3 내라는 사건이죠. 그럼 사건에는 사건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특별법 통과, 그리고 3대 특검. 이 세 가지가 사건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좀 딜레이되고 반대로 여러 가지 제도 개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발목이 잡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나 내란 특별법이나 이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속도 내면 위원정당 할 것 없이 빨리 이 부분이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정당 예산도 걸어 놓으면 또 이것도 2, 3년 걸려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건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내란 특별법에 보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 금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란범을 배출한, 그러니까 이제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넣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고보조금만 사실은 반국가 반헌법 정당에 우리 혈세를 넣는다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모순이에요. 근데 국고보조금만 끊겨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저렇게 활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화나는 게 반국가 반헌법을 외치는 극우집회에 극우집회 개최 비용에 우리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끊어야 네. 되고. 네, 빨리 해야 그러기 됩니다. 위해서 너무 김상우 의원 개인에게 너무 많은 제가 숙제를 좀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서 국민의힘에 계셨다가 이제 이 계엄 사태 이후로 이제 다시 다른 당으로 이제 옮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고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일 테니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그 당이 이제 좀 이제 아예 그냥 사라지는 그 일의 어떤 첫 번째 단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당시의 일의 증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진 않나? 필요할 수는 있는데 예. 저는
당연히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제 느낌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객관적 사실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저 스스로는 판단이 됐어요.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인데 이걸 기억에 의존하는 거고. 이걸 받고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증거가 뒷받침되거나 하는 네.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혼자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섣부르게 잘못 건드리면 도리어 빌미 줍니다. 알겠습니다.